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샴푸를 잘못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 및 두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피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두피 관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처음에는 샴푸, 두 번째는 건조, 세 번째는 스타일링입니다. 먼저 샴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두피와 모발에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피지와 땀, 그리고 각질, 그리고 스타일링 제품들, 또 먼지와 같은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두피와 모발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샴푸를 함으로써 두피와 모발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이런 더러운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샴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적절히 샴푸를 함으로써 모낭염이나 두피의 트러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잘 관리를 함으로써 지루피부염과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적절히 잘 하지 못해서 피지 제거가 잘 안 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지루피부염이 심해지고 모낭염이 심해지다 보면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샴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샴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탈모를 예방하면서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샴푸할 때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피지를 녹이고 제거하는 데는 뜨거운 물이 유리하지만 두피가 건조해지고 자극이 되고 또 피부염이 악화되고 탈모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면 두피에 물이 닿았을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온도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샴푸할 때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시고 머리카락을 너무 지나치게 마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샴푸를 할 때 손톱으로 두피를 많이 심하게 긁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모발을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엉키게 하면서 마찰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피를 심하게 자극하면 이제 두피가 자극이 되면서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젠틀하게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젖은 상태에서는 마찰에 의해서 손상이 더 쉽게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지나치게 마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샴푸를 하실 때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거품을 내시면서 샴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샴푸를 할 때 거품을 내고 시간을 조금 주신 후에 물로 헹궈내시라는 점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샴푸로 거품을 내고 10초도 안 돼서 한 5초 만에 물로 바로 헹궈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지가 충분히 제거되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능성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피지가 적절히 제거될 시간도 충분히 좀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기능성 성분이 충분히 두피와 모발에 작용할 시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샴푸하고 거품 내고 양치를 하고 입을 헹군 후에 그 다음에 머리에 거품을 헹궈내게 됩니다. 또 다음은 샴푸를 하신 후에 물로 충분히 헹궈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 와이프가 밤에 샤워하고 샴푸하고 나오는데 귀 뒤에 거품이 주르륵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두피는 보통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샴푸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보통 얼굴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보다는 좀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 편이에요. 보통 샴푸에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흔하게 사용이 되는 편인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샴푸에 헹굴 때 샴푸에 거품이 남아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헹구시고, 또 거품이 많은 자리는 충분히 거품이 씻겨 내려가도록 충분한 시간 물로 헹궈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샴푸를 헹궈내실 때 자세를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로 물로 헹궈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자극이나 트러블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똑바로 서서 위에 샤워기로 헹궈내거나 하면 얼굴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가슴이나 등을 따라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세안이나 바디 샤워를 통해서 이 몸에 묻은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적절히 씻겨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잔류하면서 그 부위에서 여드름이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나 몸에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를 숙인 자세로 헹궈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샴푸를 하신 후에 세수를 하시라는 점입니다. 가끔 여드름 치료를 받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세수를 한 후에 샴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맨 얼굴에 샴푸의 강한 계면활성제가 묻으면서 여드름이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고 혹 조금이라도 얼굴에 그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묻은 경우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세안을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샴푸는 가급적 밤에 하시라는 점입니다. 밤에 샴푸를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발이나 두피에 피지나 땀이나 각질이나 먼지 등등이 내 얼굴과 베개 커버 그리고 몸의 피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균이 증식하게 하고 또 곰팡이가 증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밤에는 가급적 샴푸를 하셔서 이런 오염 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
또 추가로 베개 커버도 청결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가 오염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얼굴의 피부, 또 두피, 또 우리 몸의 피부가 자극이 되고 또 트러블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베개 커버를 세탁하시면서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드라이 샴푸라고 해서 물 없이 그냥 스프레이처럼 머리에 칙칙 뿌려서 샴푸를 하는 게 있는데요. 드라이 샴푸는 피지를 흡착하기 위한 파우더와 또 소독을 위한 에탄올 등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탄올이 피부와 모발을 자극을 하고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 샴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샴푸 후에 중요한 건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 건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와이프 두피가 좀 빨간 편인데요. 꼭 머리를 감고 나오면 이렇게 축축하게 잘 말리지 않은 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잘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샴푸 후에 이 두피와 모발을 잘 건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샴푸 후에 잘 말리지 않게 되면 거기서 세균이 증식하고 곰팡이가 증식하고 또 두피의 지루 피부염이 악화되고 비듬도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탈모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건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타월로 이렇게 흔들면서 마찰 하고 문지르면서 건조를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젖은 상태에서 모발에 마찰을 주면 모발이 손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는 처음에 흐르는 물이나 그런 큰 물 덩어리들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큰 것들만 가볍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후에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수분을 건조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는 절대 뜨거운 바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를 할 경우에 두피에 자극이 되면서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모발은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으로 드라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약간 따뜻한 정도의 최소로 열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실생활을 해서 하고 계실 텐데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젖은 머리를 빗질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늘어나다가 쉽게 변형이 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빗질을 하는 경우에 머리를 어느 정도 건조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간격이 넓은 빗을 이용해서 그리고 끝이 뾰족하지 않고 좀 둥글게 뭉툭한 그런 빗을 이용해서 천천히 마찰을 줄여서 빗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샴푸 그리고 건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스타일링과 관련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머리를 꽉 묶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포니테일, 똥머리, 그리고 또 따는 머리 같은 경우에 머리를 꽉 당겨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발이 많이 당겨지면서 탈모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한 탈모를 트랙션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많이 묶는 여성분들에서 앞쪽에 약간 M자 부위에 듬성듬성 빠지는 탈모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묶더라도 조금을 헐렁하게 너무 꽉 조여서 묶지 마시고요. 혹은 이렇게 당겨서 꽉 묶지 않는 다른 종류의 헤어스타일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으로는 염색이나 펌을 가급적 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염색이나 펌을 하게 되면 우리 모발도 손상이 되고 또 두피도 손상, 자극, 또 피부염, 심한 경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염색이나 펌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혹 할 경우에도 좀 간격을 충분히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과 같을 때는 최소 8에서 10주 정도는 간격을 띄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펌이나 염색 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에 한 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받으시는 것은 좋지가 않고 적어도 최소 2주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손상이 된 모발의 경우에는 특히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산화 아연이 포함된 컨디셔너를 사용해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속 매일 하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습관 잘 교정하셔서 모발이 풍성한 닥터 피부광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